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9페이지부터 볼까요? 무형자산. 네, 무형자산에서 추가된 내용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시험에서는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무형자산이란 무엇인가? 무형자산의 정의 잘 아실 것이고요. 무형자산의 추가적 사항이 세 가지가 있죠.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 통제 가능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 무형자산의 추가적 사항 요 세 가지도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인식 중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도 있습니다만은 그 무형자산의 내부 창출 무형자산 중에서 개발비를 설명하는 게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연구비는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건 비용입니다. 근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뭐예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죠? 무형자산으로. 그러면 개발 단계의 그 내용이 뭐냐? 요 내용 박스에 있는 내용이 개발 단계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의 종류, 우리 FAT 1급 교재에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요게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들이죠. 영업권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내부 창출이 있을 수 있어요. 산업재산권이라든가 광업권이라든가 개발비 소프트웨어는 내부 창출도 있을 수 있으나 영업권은 내부 창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인정이 돼요? 매수 합병 때만 영업권이라는 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영업권이냐면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제 우리가 인수할 때 순자산, 인수할 때 상대 기업의 순자산이 10억 원인데 우리는 15억 원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된 금액 5억 원을 영업권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 등이 산업재산권이고요. 광업권이라는 게 있고 개발비, 앞 페이지에서 나왔죠. 개발비는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무형자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유형자산하고 다른 점이 있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다르고요. 상각방법에서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잔존금액을 인식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다. 또 감가상각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률에서 정한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고 법령에서 정한 게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유형자산과는 다른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무형자산의 상각은 어떻게 해요? 직접 상각한다. 직접 상각.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이건 비용입니다. 근데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간접상각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그래서 대변에 직접
자산 감소를 시킨다 이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기타의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권 같은 걸 우리가 기타의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을 다 정리했고요. 유동부채에서 전혀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유동부채만 정리를, 여기 명칭만 나열을 했어요. 매입채무 하면은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매입채무죠. 단기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것 등이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었죠. 자, 이제 비유동부채 제6절에서는 추가된 내용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FAT 1급에서 1급도 사채는 공부를 했는데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자, 사채의 현금 흐름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사채와 관련된 용어들, 액면금액과 액면이자율, 시장이자율 이런 부분은 우리 FAT 1급에서 다 정리한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자율 때문에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을 비교해가지고 시장이자율이 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 발행을 해야 되고,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작으면 할증 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리고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를 보면은 액면 발행을 하면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만은, 할인 발행을 했다면 차변에 들어오는 현금이 사채의 액면 금액보다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사채가 10만 원짜리인데 현금이 9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게 할인 발행한 거예요. 그 만 원을 우리는 차감 계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감, 할인 발행 차금 해서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죠. 자, 할증 발행은 10만 원짜리 사채를 현금을 11만 원 받았다 라고 한다면 할증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 원의 차이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록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채의 가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을 보게 되면요, 할인 발행을 하면 기초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줄어들어요. 만 원을 빼니까. 그런데 할증 발행을 하면 기초 장부 금액이,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할증 발행한 금액만큼 높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FAT 1급 교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그냥 사채가 한 줄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사채는 액면가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할인 발행을 한 내용이 있으면 사채 밑에 차감 계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 계정으로 표시해 가지고 여기다 장부 금액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 발행했을 때는 만약에 사채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 할인 발행 차금이 만 원이면 여기에는 9만 원이라고 장부 금액이 표시된다는 얘기고요.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사채는 10만 원, 자, 할증 발행 차금 만 원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이쪽 장부 금액에는 11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방법입니다. 매입자의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사채는 부채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니까 사채를 매입한 자는 자산으로 보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자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제껴놓고, 지금 이 단원에서는 부채인 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회계 처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4페이지까지는 FAT 1급의
사채 부분에 다 언급됐고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45페이지부터는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추가된 내용 몇 장 안 됩니다만은 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되겠 텐데, 아까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또 할증 발행을 했으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사채의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거나 액면 금액보다 높은 상태가 표시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상환 기간 동안에 이것을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주는 것을 우리가 상각한다 또는 환입한다라고 말해요. 왜 없애주느냐 하면은 만기 때 원금만 갚아가지고 제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기 때 원금이 뭐예요? 액면 금액이에요. 그래서 만기에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이 0원이 되어야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만기 때 그 원금을 딱 지급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사채가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만기 때 원금을 딱 주면 제로가 되도록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결과적으로 만기 때는 0이 돼야 된다. 0.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0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상각이나 환입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절차를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이나 환입을 하게 됩니다. 유효 이자율은 사채의 액면 금액과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입니다. 예,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는 거, 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유효이자율이라는 것은 사채의 액면 금액과 미래에 지급해야 될 이자나 원금, 예, 그러면 아까 10만 원으로 예를 들었으면 원금 10만 원에 이자는 만약에 10% 지급한다 그러면 1년에 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이죠. 1년에 만 원씩 3만 원의 액면 금액 10만 원. 이 13만 원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우리는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데요. 유효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로 일치시켜줘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할 때의 시장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자,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이라 그랬어요. 어디다 곱해요? 장부 금액에다가.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그게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 이자 비용과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의 차익. 자, 이자 비용이 두 가지네요. 앞에서 계산한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해가지고 이자 비용을 계산해요. 요 이자 비용은요,
요 2번인데 여기서 말하는 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게 회사가 회계 처리하는 이자 비용이에요. 회계 처리. 회계 처리라기보다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자 비용 있죠?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이 여기 3번에 설명한 이자 비용인데 이 3번에 있는 이자 비용은 현금 이자 비용 계산이라고 그래서 사채의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잖아요. 요거는 지급하는 이자예요. 누구에게 지급해요? 사채권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가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 서로 다릅니다. 금액이. 그러면 그 차익이 나오겠죠? 그 차액 바로 여기 밑에 이제 그 차액을 상각시키는 방법이다. 차액을 상각합니다. 그 차액을 상각을 하면 3년 동안에 다 상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환입하는 절차입니다. 여기 절차를 이렇게 표에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항목으로 번호를 붙여서 설명한 거예요. 사채의 장부금액이라는 건 기초장부금액을 말하는데 장부금액은 사채 액면금액에서 사채 할인발행 차금이면 할인발행 차금을 뺀 거고 할증발행을 했으면 할증발행 차금은 더하면 그게 장부금액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표도 위에 있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한 거니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이해했으면 충분합니다.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괄호 열고 유효 이자율과 같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유효 이자율이 12%이고 시장 이자율이 12%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22년 1월 1일 날 발행했는데요. 사채 하나는 10만원짜리, 액면금액 10만원짜리고 발행일은 만기일은 24년 12월 31일이면 3년간이죠. 22년, 23년, 24년. 기간이 3년이에요. 표시 이자율은 연 10%. 이자 지급은 연 1회. 매년 말일날 지급하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장에서 지금 이자율이 12%인데 우리 회사는 10%씩 주겠다고 사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이 다 우리 회사가 주겠다는 이자율보다 시장 쪽이 더 높으니까 우리 회사 사채가 매각이 될까요? 발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원짜리를 깎아줄게. 95,000원으로 깎아줄게요. 이렇게. 나중에 3년 후에는 10만원 줄 건데 실제로는 95,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냥 5,000원을 깎아준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계산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할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할 때 사채 발행 금액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를 인식해 가지고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금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10만 원짜리가 원금이에요. 10만 원이 원금인데 거기다 0.7118을 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1,180원이 10만 원 곱하기 0.7118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금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0.7118을 어떻게 구한 것이냐 하면은 여기에 근거해서 구한 거예요. 자, 10만 원의 만기는 3년이고 지금 현재 유효 이자율이 12%다. 시장 이자율이 현재 12%일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 3년짜리 연 이자율 12%일 때 3년 후에 10만 원은 지금 가치로는 이만큼이 된다 이겁니다. 71,180원. 그러면 71,180원에 10만 원짜리 사라 그러면 사겠죠. 3년 후에 10만 원 주는 거예요. 현재 가치는 이거니까 지금은 이 가치로 팔아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주기로 했죠. 이자를 10만 원 곱하기 10% 액면 이자율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만 원이죠. 근데 그 만 원에다 2.4018을 곱했어요. 그래가지고 24,018원이라는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이자 3만 원의 현재 가치는 24,018원을 어떻게 구했느냐? 여기 3만 원에다가 이걸 곱했어요. 2.4018. 그러면 이 2.4018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냐면은 이런 근거로 나옵니다. 연금 현가 개수. 아까 거는 원금 현가 개수였고 지금은 연금 현가 개수를 구하는데 역시 만기 3년에 유효 이자율 12%일 때 연금 현가 개수를 구하면 2.4018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TAT 2급 시험에서 원금의 현가 개수다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출제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사채의 발행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원금의 현재 가치 71,180원과 이자 3만 원의 현재 가치 24,018원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발행 금액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22년 1월 1일 날 발행할 때 95,198원에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장부 금액이 95,198원이 됩니다. 그럼 얼마를 할인한 거예요? 1차 연도에는 10만 원에서 95,198원을 뺀 금액이 할인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발행 시 회계 처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발행을 할 때 22년 1월 1일 날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액면가로 사채, 부채 증가 10만원. 차변의 현금은 이거 받았죠? 95,198원. 자산 증가는 95,198원입니다. 그러면 차익이 얼마예요? 4,802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사채의 차감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장부 금액이 바로 요 발행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됩니다. 자, 발행하는 것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이자를 지급할 때 어떤 회계 처리하는가 보세요.
자, 1년 후에 이자 지급할 때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하고 대변의 현금을 비교를 해보시는데, 아까 앞 페이지에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는데 기초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95,198원 곱하기 12% 하면 요 숫자가 나온대요. 11,424. 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95,198 곱하기 12%. 네, 11,423원 76전인데 반올림을 했네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이것이 뭐예요? 이자 비용, 비용 발생, 손익계산서로 간다. 자, 그런데 자,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이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죠. 이자를 지급하는 날 어떻게 지급해요? 액면 이자를 지급합니다. 액면 이자는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에요. 액면가는 10만 원이었어요. 액면가 10만 원이었고 액면 이자율 아까 10%였죠? 10%.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10%를 3년에 계속 3번 다 3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매년 만 원씩.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은 매년 만 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도 대변의 현금은 계속 만 원이에요. 그런데 차변의 이자 비용을 보게 되면은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이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12%,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12%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12% 유효 이자율을 하나를 쓰지만 기초 장부금액이 해마다 증가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데 왜 증가하느냐? 우리가 지금 할인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802원을 첫날은 요 이자 비용과 요 현금 만원의 차이인 1,424원 요만큼을 할인해요. 두 번째 해는 장부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어나요. 그 차액이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1,595원을 2차년도에 상각을 합니다. 자, 3차년도에 장부 금액이 더 커집니다. 더 높아져요. 거기에 12%를 곱하면 이자 비용도 더 커지죠. 그래서 차액이 더 늘어납니다. 차액이 늘어난 것을 또 상각합니다. 이렇게 3년간 상각을 하게 되면은요, 3년차 기말 장부 금액은 10만 원이 돼요. 기말 장부 금액이. 그래서 원금,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기말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 12월 31일에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나서 사채 상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채의 잔액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드린 이유가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얼마씩 상각을 하느냐? 손익계산서에 가는 이자 비용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의 차이만큼씩 상각을 하는데, 할인 발행을 지금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그 장부 금액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이자 비용도 더 커져요. 그러니까 차액도 더 커집니다. 차액도 더 커져요. 해마다. 그러다가 기말에 액면 금액하고 같아진다. 이 흐름을 아셔야 된다. 좀 어렵죠?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례 또 하나 사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할증 발행.
자, 결산일 12월 31일이고요. 예, 시장 이자율, 즉 유효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은 예,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이번에는 12%가 아니라 8%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대요. 자, 발행 시기도 똑같습니다. 22년 1월 1일 날 발행했고요. 한 장을 한 매당 10만 원짜리로 발행을 했고요. 만기일은 12월 31일 24년 3년 후입니다. 이번에도 표시 이자율은 10%입니다. 예, 이자 지급은 연 1회 매년 12월 31일 날 하는 조건입니다. 자, 우리 회사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이번에는 더 높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할 게 아니고 시장에 있는 돈을 빌려서 금융시장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게 2%씩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회사 채권을 팔 때는 요 기준으로 팔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할증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할증. 10만 원짜리 채권을 주면서 10만 5천 원을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발행 금액이 10만 5천 원이 맞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죠.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는 건 뭐예요? 예,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금의 현재 가치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0만 원 곱하기 0.7938을 합니다. 왜 이 현재 가치 이 계수가 달라졌느냐? 아까는 3년은 같지만 시장 이자율이 12%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의 원금 현가 계수를 적용했지만 그때는 0.7118을 적용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자율이 8%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의 현가 계수가 0.7938이에요. 그래서 원금의 현재 가치가 79,38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의 현재 가치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3만원 곱하기 2.577일. 이 2.577일이 아까하고 계수가 다르죠. 그건 다른 이유는 요 8%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12%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3만원 곱하기 2.577을 하면은 25,771원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발행금액이 되는데요. 발행금액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10만 5,151원. 자, 이런 발행을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각표를 보면은요.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의 차이를 우리가 이 표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증 발행은 기초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여줘야 돼요. 계속 감소시킵니다. 뭘 감소시켜요?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105,151원이 첫 번째 감소시키면 이렇게 되고 두 번 감소시키면 이렇게 돼가지고 기말에 10만 원로 딱 장부 금액과 일치하게 액면 금액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유효 이자율은 같은데 기초 장부 금액이 감소하니까 이자 금액, 이자 비용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감소하죠. 8,412원에서 8,200원, 또 8,100원으로 계속 감소하죠. 액면 이자율은 언제나 같습니다. 할증 발행할 때도 액면 이자율은 같아요. 자, 액면 이자가 일정한데 유효 이자가 계속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차이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 차이만큼씩 상각하는 건데 상각 금액은 계속 증가해요. 아까 할인 발행했을 때는 어떻었냐면 기초 장부 금액이 계속 증가했었어요. 그리고 유효 이자도 계속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각 금액도 계속 증가했어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상각 금액은 모두 증가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렇지만 기초 장부 금액이라든가 유효 이자는 서로 반대로 갑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발행할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가산 계정이잖아요. 사채하고 같이 그 차액이 대변해 갑니다. 5,151원 할증 발행했어요. 그래서 기초 장부 금액이 10만 5,151원이 되는 거예요. 할증 발행한 5,151원이 액면가에 더해져 가지고 기초 장부 금액이 10만 5,151원이 됩니다. 그리고 첫 해에 12월 31일 날 현금 10,000원을 지급하게 되죠.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가는 이자 비용은 얼마를 인식해야 돼요? 10만 5,151원에다가 유효이자율 8% 곱해가지고 계산했더니 8,412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8,412원을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요 차이가 1,588원이에요. 이만큼을 상각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차변에서 상각해야 돼요.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아까 대변 쪽에서 상각했죠. 서로 반대로 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상각을 이렇게 하면은 3년차 기말에는 사채의 액면금액과 장부금액이 일치하게 되므로 이 분기에 의해서 사채의 잔액이 제로가 되게 된다. 상환을 하면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47페이지에 있는 I can 박스에 두 가지 사채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을 비교해 놓은 표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매기 상각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다 증가하게 돼 있어요. 매기 상각액 매년 증가합니다. 두 가지 다. 할인 발행을 했던 할증 발행을 했던. 그런데 장부 금액은 서로 반대로 가죠.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계속 증가해야만이 액면 금액하고 같아지니까 증가하죠. 그러나 할증 발행했을 때는 감소해야만이 액면 금액과 나중에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감소를 합니다. 매년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보면은요, 이자 비용도 이게 장부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할증 발행의 경우는 장부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거기에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지급해야 하는 현금 지급 이자는 어떻습니까?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일정하죠. 두 가지가 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일정하다. 이러한 그 추세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 뒤에서 문제 보면은 이걸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말로 설명했을 때 이게 맞다. 이건 잘못 설명한 것이다. 이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이다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제가 설명을 쭉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처음 그냥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렸고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추가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비유동 부채에서는
이것만 추가된 네, 이게 추가된 거고요. 사채에서 이 부분이 추가된 거고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기말에 유동성 대체 분개하는 거 이거는 FAT 1급에도 나왔죠. 장기 차입금인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것을 유동성 대체 분개하죠. 요 분개 FAT 1급 교재에서도 설명드린 거고 임대보증금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좀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또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쉬었다 할게요.